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녁 때 행사가 있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유튜브 라이브 대신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 주제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그 금융에 대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업체들을 상담하면서 특히나 우리 중소기업들 상담하면서 대표님 올해 괜찮으세요? 올해는 사업장 영위하시는데 유동성 안 부족하시겠어요? 원래 세우고 계던 투자 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에 차질 없으시겠어요? 물어보면 진짜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혹은 의례적으로 아직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괜찮은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즌이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드립니다.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은 그 말 속에 있는 함의를 좀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안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혹은 형식적으로 그냥 그 순간에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혹은 나중에 어려워지면 얘기할게요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중소기업들이라고 하면 그 나중에 과연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관련된 또 경기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쏟아지듯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됐던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들이 우리 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다중채무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집계가 그냥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돌파라고 나와 있는데 저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들이 저 대출을 어떻게 받아서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데 사용들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대출을 받아서 잘 쓰고 벌어서 다시 갚으면 다행인데 경기가 썩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상환할 수 있는 여지, 잉여금, 수익을 실현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업 신용대출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업대출에서 지금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기업들은 더 힘든 위기가 오고 있죠. 추가 대출 혹은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니까 지금 내가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아이템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다시 대출을 신청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이 사실은 현재까지 왔는데, 신규 대출 혹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걸리는 일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아직은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괜찮은데 추후에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는 대출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이신지 스스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아졌다거나 자산력이 증가했다거나 매출이나 이익이 굉장히 개선돼야만 이제 추가 대출이라는 게 취급이 가능할 텐데, 22년도에 기업들의 성과, 부가세 신고라든가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업들의 신용등급이라든가 재무지표라든가 매출이나 이익의 신장이나 자산의 신장들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도드라지게 저희는 나아졌습니다라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후로 기업들의 추가 신용대출 혹은 신규 신용대출 취급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금융시장이 다양한 이유로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율 증가, 우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또 PF 부실화로 인한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아주 이렇게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내가 정말 은행에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 상황인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을 미리 받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어려울 때 신청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은행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좋아야 되고 매출이 신장돼야 되고 이익이 신장돼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힘들어진 기업들을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아직 괜찮을 때만 대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나중에 어려워지면 대출을 신청하고 알아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정말 큰일 나실 수 있고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미리 체크하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기업이 뭐 중진공,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 등등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런 곳들이나 시중은행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 금융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을 얼마의 금리로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미리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두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대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법인세 신고한 기업 중에 많은 기업들이 이익률이 떨어지고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산서가 나오고 나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는 피드백을 주더라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고 고용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 힘든데 왜 대출을 안 해주냐 이런 하소연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이 내가 지금 스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혹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회계 자료들이 내가 매출이 21년 대비 22년에 늘었다라고 하면 결산서 도출한 다음에 은행에 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내가 이익률이 21년 대비 22년에 늘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나서 은행에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내가 21년 대비 22년이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었고 고용인원도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2년 재무제표가 픽스되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나 이익이 줄면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좀 줄어도 대출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죠. 정책 우선도라는 걸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이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는 역시 보증기관이나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특히나 우리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출을 알아보는 게 합리적인지 5월달,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다음에 대출을 알아보는 게 합리적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괜찮을 것 같아. 난 은행에 갈 대출을 신청하러 은행 갈 일은 없을 것 같아 라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내가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더 힘들어지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출을 알아보는 게 유리할지 이전에 알아보는 게 유리할지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알아보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기관, 지원기관이 어딘지 확인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은요, 알아본다라고 해서 페널티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의 금리로 얼마만큼의 대출이 되는지 충분히 확인해 둔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업들이 마치 막 요즘에 그런 영상이나 SNS들 보면은 마치 수학 문제처럼 공식이 있어서 막 그 로직을 맞추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풀어가시는 분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현실은 이론하고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 기업의 현황, 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뭐 1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업종이 제조냐 광고냐 비제조냐, 유통업이냐, 뭐 업력이 7년 이상이냐 미만이냐, 우리 기업들이 연구소 벤처 인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냐, 지금 우리는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추고 싶은 것이냐, 뭐 신용등급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냐, 혹은 세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냐 등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황에 따라서 전략과 접근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막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이런 로직이 현실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경영 전략, 재무 전략을 우리 기업 현황에 맞게, 우리 기업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사업 계획에 맞게 주기적으로 좀 두들기고 체크하시면서, 이 법과 제도라는 게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또 이런 지원 사업의 현황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좀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지원과 도움이 필요할 때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두시면 현명한 경영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남기겠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체크해서 기업의 재무 전략을, 혹은 뭐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혹은 각종 인증들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확인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허심탄회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현실적인 조언과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문의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